반갑습니다. 조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아파트 공급 지옥에 빠진 적 있는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가 상당히 어그로성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클릭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본론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제 나이 또래들에 비해 부동산 투자 경험이 많고 그리고 아직 단 한 번의 실패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저는 자신감이 있는데요. 제가 투자에 자신감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사이클을 잘 탄다는 것입니다. 아마 20대 중반 나이로 남들보다 일찌감치 부동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의 하락기와 침체기를 두 번째 겪는 것이기 때문에 내공이 좀 높아진 것이지 않을까요? 일단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제 아무리 투자의 대가라도 자격증이 없으면 믿지 않기 때문에 제 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자격증을 따야만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제 나이 또래들은 지금 이 시점에 결혼 같은 이유로 내 집 장만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게 되는데 대부분 부동산을 하나도 모른 채 집 구하러 다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 지인들은 항상 제게 꼭 상담을 합니다. 전세로 들어갈까? 매매로 들어갈까? 이 아파트 좀 어떻냐? 오를 것 같냐? 자, 그런데 하나같이 사고 나서 막상 오르면 입을 싹 닫습니다. 그들에게 실망도 하지만은 그래도 제 지인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 집을 사듯이 친절하게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원래 사람은 그렇습니다. 잘하면 내가 잘나서이고 못하면 남 탓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자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2016년 한 광역시 택지지구에 6,000세대 가량 분양을 했습니다. 전매 제한은 1년이었고 중도금 금리가 3% 후반이었는데요. 그래도 분양은 완판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청약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이 도시는 2008년 리먼 쇼크에도 끄떡없었고 2009년부터는 대세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2016년 연이어 나온 뉴스가 가점 높은 청약 통장을 사들인 일당이 줄줄이 구속되었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조만간 집값이 최고점을 찍고 나락으로 빠지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2017년부터 박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잡겠다고 나선 정부의 규제는 강남 집값은 다 올려놓고 아니 서울 집값은 다 올려놓고 지방을 때려잡는데 상당히 공포적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저는 투자한 주택들과 분양권을 싹 다 정리한 다음이었습니다. 성견지명은 아니고요. 저는 모든 투자에서 매도의 시점은 항상 긍정적인 뉴스만 나올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락기가 찾아오게 되고 이 광역시의 택지지구는 청약은 비록 완판이 되었지만 고분양가로 인해 마이너스 3,4천이 우후죽순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살벌했습니다. 근데 저는 주위 사람들에게 주구장창 외쳤습니다. 사야 한다. 무조건 사야 한다. 빚을 내고서라도 들어가야 한다. 10명 중 8명은 저를 보고 미쳤다고 하고 전혀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돈 있으면 너나 살 것이지 지금 부동산 폭락기 온 것이 안 보이냐? 일본 따라간다. 골로 갈래? 네가 책임질래? 이런 취급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명 중 2명이 제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나중에 이 지인들이 매수 결정을 왜 내리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바로 제가 평당 1,000만 원이면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이다. 지금 이 시기 또한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 성경에서 솔로몬 임금이 한 말인데요. 물론 전 기독교는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주식과 달리 부동산 투자는 비과세를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최소 2년은 보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기가 오든 침체기가 오든 간에 이 시기는 무조건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고요? 국가에서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공법 규제로 주거지역에서도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한하기 때문에 현재는 공급 과잉이라 할지라도 나중에는 제자리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자, 시장에는 수요와 공급 곡선이 시시각각 움직이면서 균형 가격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아파트의 가격이 싸지면 이 빌라나 단독주택 그리고 전세로 살던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하려고 수요로 들어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서울은 조만간 침체기로 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올라간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돈 싸들고 튀어들어왔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너무 많이 오른 탓에 수요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 집값 빠진다 해서 전혀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 가격이 되면 경기도권 아니 하물면은 해외에서라도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들어올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 강국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부동산이 싸면은 아프리카 수장들이라도 돈을 싸들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규 택지지구에 마피 3,500, 로얄층 로얄동을 제 말을 듣고 산 지인 2명이 있게 된 건데요. 제 말을 듣고 부동산을 매매한 거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만큼 제가 신뢰성이 높아진 덕분일까요? 이 2명 모두 마피 3,500을 샀고 취득세, 부대 비용을 모두 더해서 3억 5천에 취득을 했습니다. 34평으로 평당 1,000만 원인 건데요. 제가 2번 다시 1,000만 원 분양은 없다 라고 말했고 이 지인들은 제가 한 그 말을 믿고 산 건데 어떻게 됐을까요? 자, 해당 단지들 모두 분양가 수준으로 회복 완료했습니다. 한 명은 마피 초창기 때 사서 전세금 1억 6천을 받았고요. 투자금은 1억 9천이 들었고요. 뒤늦게 산 지인은 입주 막바지라서 2억 4천으로 전세 세입자를 구했고 1억 1천만 원으로 매수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공급지옥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특히나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부동산을 폭락한다고 떠들어대면 살벌합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너무나 초조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동산을 팔아야지만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한 그건 손해가 아닙니다. 공급지옥, 그것은 또 다른 기회입니다. 저는 이런 공포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장에서 적정 균형가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까지 하락하게 된다면 어차피 어디서든 수요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